네, 시장이 과연 어떤 방향성을 세팅하게 될 것인가. 참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면서 그 방향성을 예측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지겹다 싶은 생각도 많이 들지만 관세 전쟁 사실 이제 막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보니까 우리가 막연한 기대감을 갖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메이저 알트코인들 가운데는 그래도 XRP가 그린라이트를 보여주면서 2.1달러대 지지 테스트를 잘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그나마 좀 반갑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84,000달러 지지받을까 말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비트코인이 나름의 선방을 해주고 있다는 점은 반갑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특히 나스닥과의 어떤 디커플링 양상이 굉장히 선명한데 나스닥이 관세 충격으로 인해서 일주일 동안 10%대 폭락을 확인한 반면 비트코인은 오히려 일주일 동안 0.25% 수준의 반등세를 소폭이지만 보였다라는 거, 이런 명확한 이 디커플링 양상이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4포인트 오른 34를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조금 더 고개를 들었는데 벌써 62%대 후반에 자리하면서 역대급으로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증시를 엄청 강력하게 때리고 있는데 과연 비트코인 안전지대, 무풍지대로서 역할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기대감도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주식과 선명한 디커플링 양상을 확인했기 때문에 어쩌면 비트코인이 대체 자산으로서 해칭 가능성, 그 기능성을 또 확인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터블의 CEO 잭 버크스는 관세가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은 긍정적이다. 기관 투자자들이 점점 불안정해지는 미국 주도 기관에서 자금을 옮기면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 조치로 인한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세를 보인 게 요게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사실상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선반영한 건 아니겠냐. 결국에는 이를 통해서 유동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서 헤이즈는 관세 조치는 결국 비트코인에는 호재다. 관세 발표 이후에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하락한 이유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선반영됐기 때문이다.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만간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가 재개될 것이다 라고 딱 우리가 바라는 그런 포인트 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셀러, 말할 것도 없죠. 이 탈중앙성과 디지털 속성을 가진 비트코인에 대한 관세는 없다. 비트코인은 수출입 규제와 관련 없는 순수한 디지털 자산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글로벌 무역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에 관세 무풍지대로 기능할 수 있다. 관세 무풍지대, 관세 안전지대로서 비트코인이 과연 의미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인가? 만약 의미 있는 역할을 해준다라면 비트코인의 특징, 이 속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주목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서헤이즈 아예 대놓고 금과 비트코인을 띄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달러 시대가 더 저물고 금과 비트코인이 떠오를 것이다. 1971년 금 본위제가 폐지된 뒤에 미국의 국채 발행 규모는 85배 급증했다. 이건 미국이 세계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채를 찍어내며 달러를 공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라는 공약을 내건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국이 계속해서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내지 않을 가능성이 생겼다. 그럴 경우에 달러가 부족해진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채권과 주식을 매도할 것이다.
설사 트럼프가 관세 조치를 완화하더라도 이미 트럼프의 변덕을 겪은 각국은 예전처럼 달러 보유 리스크를 감수할 수 없을 것이다. 달러는 여전히 기축통화로 남겠지만 각국은 국제 결제를 위해서 금 보유량을 늘리게 될 것이다. 과거의 영광은 잊고 금과 금광 관련주 그리고 비트코인을 매수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독일 정부가 미국에 보관 중인 금을 다 인출할 거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과연 금이 제대로 보관되어 있는 건가? 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흥미로운 상황들도 펼쳐지고 있는데 어쨌든 금과 비트코인이 함께 주목받게 되는 그런 상황, 더 주목받게 되는 그런 상황은 우리 같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반가운 지점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금 가격을 따라간다라면 조만간 10만 달러 돌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금 가격을 따라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2018년 말부터 2019년 중반까지 금이 15% 상승할 동안 보합세를 유지한 비트코인은 2019년 초에 170% 상승한 뒤 2020년 말까지 344% 더 급등했다. 이런 사이클이 반복된다라면 비트코인은 금을 포함한 기타 자산에 비해서 높은 수익률을 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진짜로 현실화된다라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서의 위상이 상당히 견고해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애쉬크립토 비트코인이 이번 주말에 8만 달러 이상을 유지하면 비트코인이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디지털 금이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가 곧 시작되면 나는 당신들이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큰 강세장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할 수 있다. 디지털 금으로서 비트코인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크립토 추세선에 도달할 때마다 비트코인은 바닥을 쳤다.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비트코인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의 상황이 기술적으로 봐도 굉장히 의미 있는 포인트 지점이 있고 이슈적으로 봐도 관세와 맞물려서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분석가 알리는 비트코인 4시간 차트를 통해서 삼각형 패턴 안에서 비트코인이 횡보하고 있다는 점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15% 상승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상단 저항을 뚫어내고 8만 5천 달러 돌파까지 안정적으로 해내게 된다면 15% 이상 상승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9만 달러 위로 다시 올라설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트 대장 이더리움. 이더리움에 대한 정서가 참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1800달러 주변에서 지금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대비되는 상황도 펼쳐지고 있는데 이더리움 ICO에 참여했던 고래가 112만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을 매도하면서 400만 달러 이상 수익을 실현했다는 소식이 더해진 반면 4월 4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에 210만 달러가 또 순유입되는 상황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순유출에서 지금 순유입으로 전환이 된 건데 과연 이더리움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여주게 될 것인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흥미진진한 상황이 우리가 모르는 그런 뒷면에서는 펼쳐지고 있다는 점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립토 타이탄 이더리움 주간 차트입니다. 이더리움은 축적 구간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미움받고 있는 메이저 코인은 다시 한번 재장전 구간에 자리했다. 고통은 곧 기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곧 기회다. 이게 참 재미있게 느껴지는 표현인데 재장전 구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축적을 마치고 위로 크게 반등세가 나올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고래들이 바이더딥을 단행하고 있다는 점을 코인텔레그래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에 지갑에 13만 개 이상 이더리움이 추가됐다. 고래들은 바쁜데 개미들은 쫄아있는 이런 상황, 어떤 방식으로 결론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XRP 흐름이 굉장히 예쁩니다. 어쨌든 나스닥이 10%대 폭락 상황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XRP가 2.1달러 위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 지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더 크립토 베이직이 굉장히 자극적인 얘기를 흥미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XRP가 어쩌면 과거 테슬라가 그랬던 것처럼 슈퍼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XRP는 2018년 1월에 3.8달러 찍고 나서 6년 동안 0.2달러에서 1.9달러 장기 박스권을 형성해 왔다. 무려 2,557일 동안 조정을 펼친 것이다. 2024년 11월 0.5달러에서 시작된 상승 랠리로 1.9달러까지 급등하면서 장기 횡보세에서 탈출을 해버렸다. XRP의 이런 흐름은 테슬라의 과거 주가 패턴과 유사하다. 테슬라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2097일 동안 10달러에서 26달러 구간을 횡보했다. 2019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2021년 11월에 414달러까지 2574% 폭등했다. XRP는 올해 들어서 2월과 3월 32% 수준 조정을 받았는데 4월 들어서는 2%대 반등을 기록하며 상승 기대감을 제시하고 있다. 만약 테슬라처럼 2474% 상승을 재현할 경우에는 50달러까지 상승 가능하다. 물론 이런 시나리오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블랙록의 ETF 신청, 재무부의 디지털 자산 보유 계획, 이런 강력한 외부 촉매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숫자여서 어느 정도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3달러 돌파하고 역사적인 고점 다시 한번 만들어내고 50달러가 아니라 일단 우선적으로는 5달러부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 솔라나의 지금 현재 흐름을 보니까 이제 트렌드라인 저항 뚫어내면 급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 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동일한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조금 우리가 바라는 알트 시즌 6월이 될지 7월이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연준의 어떤 정책 피보팅 양상이 선명해지는 그런 계기가 결정이 됐을 때 그때쯤이면은 의미 있는 반등세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다소 불안정한 그런 흐름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불안정해지기 굉장히 쉬운 때인데 이럴 때일수록 멘탈 잘 챙기시고 또 나의 전략적인 계획 이런 것들을 세팅하는데 긍정적인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